자, 오늘은 스프링 부트에서 트랜잭션 적용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거나 그 회원가입 할 때 어떤 사용자가 추가가 되죠, 데이터베이스에. 그때 저희가 지금까지는 트랜잭션 처리 따로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트랜잭션 처리를 할 거고요. 이 트랜잭션으로 이렇게 묶게 되면 여러 개의 SQL을 하나의 트랜잭션 묶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 혹시 하나라도 에러가 나면 하나도 SQL을 실행하지 않는 처음 상태로 롤백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트랜잭션 안으로 묶인 SQL이 모두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데이터베이스가 반영이 되는, 그렇게 모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거나 그런 걸 이제 보장해 주는 게 트랜잭션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적용을 해보고요. 자, 저희가 지금 이 회원 가입할 때 사용자 추가되죠? 이때 한번 그 게시판에 가입 인사글을 자동으로 작성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회원 가입할 때 바로 이 어카운트 컨트롤러에 이 레지스터 여기 호출하면 회원 가입이 되는데요. 자, 여기 세이브 마우스 휠로 클릭하면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자, 세이브 보시면 사용자가 요청한 비밀번호 암호화 한번 해서 사용자 정보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권한도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그 권한을 이렇게 세팅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유저 레파지토리에 이렇게 사용자 저장하면 바로 이 사용자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과 유저롤 테이블에 같이 인서트가 되게 이렇게 지금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번에 동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에러가 났다고 해서 어떤 그 쓰레기 값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기는 그런 상황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 그런 어떤 상황을 위해서 저희가 게시글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코드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게시글보다는 어떤 회원 포인트 기능이 있다면 포인트를 올려준다거나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여기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작성하고요. 자, 게시글 작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보드 클래스 이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드 클래스 Alt 엔터로 인풋 시켜주고요. 먼저 제목, 게시글의 제목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적고요. 이렇게 반갑습니다까지 적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사용자 정보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자, 저장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서 자, 요 위에서 이렇게 저장하도록 하고요. 요거는 saved user라는 변수에 이렇게 담아서 그 값을 이렇게 리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이렇게 저장하고 난 이후에 그 사용자 정보가 이렇게 여기에 담겨지고요. 자, 요 그 레파지토리 요 세이브 요 문서 보시면, 자, 이후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처리할 때는 요 리턴된 값을 요 리턴된 사용자 값 있죠? 네, 요 값을 이용하라고 그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내부 구현이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튼 안정적으로 코딩하기 위해서는 그 매뉴얼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요 변수가 아닌 바로 요 리턴된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에 의하면 요 사용자 값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장된 요 값을 이용을 해서 그 값을 여기에 세팅을 해줬고요. 그리고 자, 지금은 사용자 레파지토리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보드 레파지토리를 이용해서 게시글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Alt 엔터로 보드 레파지토리도 임포트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게시글까지 세이브를 하면
게시글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재실행해서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원가입을 할 때 회원가입 눌러서 유저 1로 한번 가입을 해볼게요. 회원가입하면 자, 이렇게 지금 회원가입이 됐고요.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저 1로 게시판 보면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지금 세팅한 값이 안녕하세요가 들어갔죠. 내용도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작성자도 이렇게 저희가 세팅한 그 사용자죠. 그 사용자가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트랜지션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자, 만약에 여기서 근데 자, 런타임 익셉션 한번 내볼게요. 자, 지금 자바가 여기서 무조건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러를 내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true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러가 사라졌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 강제로 익셉션 발생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재실행을 하고요. 자, 그래서 로그아웃 하고요. 다시 한번 회원가입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 유저 2로 이렇게 회원가입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발생한 그 에러가 발생을 했죠. 자, 저희가 그 에러를 발생시켰는데 그게 유저 2 사용자였죠. 이걸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도 로그인이 돼요. 근데 게시글 마지막 글을 보면 자, 유저 2에 대한 글은 작성이 되지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 사용자 저장한 데까지만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됐고요. 쿼리가. 자, 이 이유는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이상한 상황이죠. 자, 이 아래 로직이 지금은 뭐 가입 인사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회원 포인트라거나 어떤 그런 좀 중요한 기능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가입은 됐는데 포인트는 주지 않았다. 근데 그 포인트가 어떤 고객에게 어떤 약속한 큰 금액의 포인트였으면은 고객이 굉장히 또 화를 내겠죠. 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 아예 사용자 가입조차 되지 않아서 어떤 문의를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쓰레기 값들 이런 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떤 데이터는 들어가고 어떤 데이터는 안 들어가고 자, 요렇게 좀 그 문제의 원인 찾기가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차라리 모든 데이터 반영이 되지 않는 게 좋다 할 때 이제 트랜잭션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스프링부트에서 트랜잭션 적용하는 건 간단하게 여기에 자, 트랜잭션을 이렇게 어노테이션 하나 선언하는 것만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그 패키지의 어노테이션, 트랜잭션을 어노테이션 임포트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회원가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유저 2는 이제 로그아웃 하고요. 회원가입을 유저 3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회원가입하면 마찬가지로 예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자, 이번에 유저 3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해보면 자, 유저 3이 등록이 안 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미 세이브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쿼리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랜지션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자, 컨트롤 F9로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하고요. 다시 한번 유저 3으로 가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정상적으로 호출이 됐고요. 로그인을 해보면 이제는 그 사용자가 로그인이 잘 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게시판에서 확인을 해봐도 마찬가지로 유저 3에 가입 인사 글이 잘 써진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트랜지션 적용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게 이제 어노테이션으로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트랜지셔널 어노테이션 선언하는 것만으로 트랜지션이 적용된다고 보장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주의점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 이제 스프링 부트 트랜지셔널 이렇게 구글링 해보면 이렇게 배덩 이 사이트에서 좀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그래서 바로 안 나오면 좀 내리면 아마 좀 나오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이제 스프링에서 어떤 텐션 세팅하는 게 나오는데요. 저희는 스프링 부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어도 되고요. 4번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서비스에 이렇게 텐션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하위 메소드들의 어떤 텐션이 적용이 된다. 뭐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트랜지셔널에 이렇게 괄호 열고 어떤 속성 값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value나 매니저, 프로포게이션, 아이솔레이션이나 이런 값들을 세팅을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프로포게이션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프로포게이션 마찬가지로 구글링 해보면 또 배덩 이 사이트 참고를 해보면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여기 내려보시면 프로포게이션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메소드 하나 지금 세이브 하나만 호출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다른 서비스 클래스 예를 들면 뭐 보드 서비스의 어떤 something 요런 메소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때 여기도 트랜지셔널 어노테이션이 만약에 있다 하면은 지금 트랜지셔널이 여기도 걸렸고 요 메소드에도 걸리겠죠. 그러면 과연 트랜지션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요 메소드 호출하면 다시 적용이 되는 것인가 지금 트랜지션을 이어서 그대로 가는 것인가 그런 좀 의문점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바로 요 프로포게이션 타입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required 요게 이제 기본 값이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required가 기본 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액티브 트랜지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를 해서 그 액티브 트랜지션 없으면 새로운 트랜지션 만들고요. 그리고 액티브 트랜지션이 있다면 그냥 기존 트랜지션 이어서 비즈니스 로직이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세이브 호출할 때는 액티브 트랜지션이 없는 거죠. 기존 이전 함수에서 어떤 트랜지션을 여기서 호출이 됐기 때문에 어떤 트랜지션 메소드 호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기존에 액티브 트랜지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트랜지션 시작이 되고요. 만약에 요 보드 서비스의 do something에
또 트랜잭션이 있다 할 때는 기존에 액티브 트랜잭션이 있는 거죠. 바로 이 세이브 메소드 이미 트랜잭션이 액티브 상태이기 때문에 그 트랜잭션 이어서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메소드 안에서 에러가 나면 요 값들 여기도 이제 같이 롤백이 되고요. 반드시 요 메소드 안에 그 SQL들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을 때만 요 값들도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된다. 네, 그게 이제 기본 동작이고요. 그 밖에도 서포트라든가 맨던토리,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액티브 트랜잭션이 없으면 에러 발생한다고 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액티브 트랜잭션이 또 있으면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요런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막 프로포게이션을 건드릴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기본 세팅된 요걸 사용하는 게 가장 좀 일반적인 케이스 같고, 혹시 좀 예외 케이스가 있을 때 요 부분들 이렇게 이 페이지나 혹은 이제 구글링 통해서 그때 이제 찾아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솔레이션은 사실은 스프링 기능보다도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동시성 제어 그런 개념이라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정이 되긴 하는데,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디폴트나 리드 커미티드, 언커미티드, 시리얼라이저블, 그리고 리피터블 리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디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값을 세팅을 하는데, 그리고 마리아DB, MySQL 같은 경우는 리피터블 리드가 이제 기본값인데,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기본값을 따라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구글링을 해보면 나오는데, 저희 요즘 핫한 요 챗 GPT에 한번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챗 GPT가 거짓말을 좀 잘하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요즘 핫하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챗 GPT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가 방금 살펴본 아이솔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원가입을 한다거나 할 때는 혼자서 테스트할 때는 볼 수가 없고요. 이제 정말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회원가입을 할 때, 트랜잭션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과연 이 락을 건다거나 할 때 얼마나 타이트하게 데이터베이스의 값들을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줄 것이냐, 그런 거를 이제 세팅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 언커미티드부터 시리얼라이저블까지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고요. 자, 요 밑으로 갈수록 좀 더 타이트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접근 제한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시리얼라이저블 같은 경우는 동시에 트랜지션 적용할 때 한 트랜지션이 어떤 로그를 셀렉트하고 있으면 다른 트랜지션에서는 아예 셀렉트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하게 되면 이제 성능이 좀 저하된다거나 혹은 이제 데드락 같이 서로 락을 걸고 있어서 에러가 발생할 그런 빈도가 높아진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반드시 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2번이나 3번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정도로 이제 좀 타협을 해서 이 정도 이제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리드 언커미티드 요거는 이제 여기 설명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 안 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만큼 좀 이상한 값들이
조회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요 격리성에 따라서 그 동일한 쿼리를 날려도 값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좀 요거를 좀 신경 쓰지 않고 코딩을 하면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추적이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하고 코딩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A 테이블에 뭐 아이디와 이름이 있다고 아이디와 이름보다는 나이로 할게요. A 테이블에 이런 게 있다고 하고 1번에 10살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1번, 트랜지션 2번이 동시에 접근을 했어요. 요청이 2번 들어온 거죠. 서로 다른 사용자로부터. 그래서 자 셀렉트 1을 한번 읽어보면 자 아이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값이 셀렉트를 했다고 했을 때 자, 요 아이디 값이 1이고요. 에이지는 10살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트랜스 2에서도 동시에 셀렉트를 하게 되면 동일한 값이 이렇게 조회가 될 겁니다. 요게 이제 리드 언커미티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업데이트 아이디 에이지 값을 자, 트랜스 1에서 20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경우에 다시 한번 동일한 쿼리를 날리면 아직 커밋은 안 했어요. 트랜지션 1에서 동일한 쿼리 날리면 자 이번엔 에이지가 20으로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제 뭐 롤백을 했다 했을 때 이제 요 트랜지션 1은 끝난 거죠. 그때 이제 트랜지션 2에서 다시 셀렉트 해보면 자 이번에는 10이 되죠. 에이지 값이. 자 지금 동일한 쿼리 3번 날렸는데 10에서 20 됐다가 20에서 10이 됐다가 자 요런 그 SQL을 믿을 수가 없겠죠. 네, 요 값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리드 언커미티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그러면은 이 리드 커미티드 이게 이제 오라클의 기본값으로 리드 커미티드였다 했을 때는 자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셀렉트 1을 하면 그 아이디 1에 대해서 셀렉트 하게 되면 에이지 값이 10으로 동일한데 자 업데이트 에이지 20으로 했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트랜지션 2에서 이렇게 셀렉트 하게 되면 이 값은 20이 아니라 10이 됩니다. 아직 커밋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에이지 값이 그 값으로 조회가 되고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커밋을 하게 되면 자 이때는 이제 20이 되죠. 네, 커밋을 했기 때문에 20이 되고요. 요 트랜지션 끝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그때는 20이 조회되도록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 어떤 동시성 레벨에 따라서 아까는 10이었는데 아까는 20이었는데 지금 10이 되고 10이었는데 20이 되고 자 이렇게 동일한 쿼리도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리피터블 리드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리피터블 리드라면 이건 이제 마리아DB나 MySQL 같은 경우는 리피터블 리드가 기본값인데 자 이 경우는 자 동일하게 그 텐시 20을 수정을 하고 커밋을 해도 이때는 이제 또 10이 됩니다. 10, 10, 10이에요. 리피터블 리드는 커밋을 했더라도 동일한 셀렉트 날렸을 때 동일한 값이 보장이 된다. 그게 이제 리피터블 리드고요. 자, 리피터블 리드도 사실은 근데 그 완전히 그 데이터 값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서트나 딜리트 같은 쿼리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 값이 늘어나죠. 그때 이제 뭐 통계 쿼리 같은 거 이렇게 모든 로우의 값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값들이 좀 맞지 않게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전체 뭐 데이터 어떤 합을 계산한다든지 할 때. 그래서 그렇게 행이 좀 추가되거나 삭제될 때, 그때는 이제 리피터블 리드도 어떤 값이 완전히 일관되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또 시리얼라이저블을 이용해서 경리성을 세팅을 하면 되고요. 지금 이런 시나리오는 한번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을 해보면 좋은데, 자, 지금은 그냥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좀 더 찾아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조작하는 그런 걸 한번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격리성을 제어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요 아이솔레이션 값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뭐 타임아웃이나 리드온리, 이렇게 리드온리 트루 폴스를 줄 수가 있고요. 타임아웃은 뭐 SQL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이제 에러를 발생시키게 그렇게 값을 세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롤백 롤입니다. 자, 그렇게 좀 중요한 그 값을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좀 아래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주의할 점이 나오는데요. 자, 스프링의 요 트랜잭션은 그 프록시를 이용해서 지금 세팅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뭐 요 코드가 생성되는 걸 볼 수는 없는데, 일단 프록시라는 거는 요 대리자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요 트랜잭션을 요 메소드가 이렇게 어노테이션 설정을 하게 되면 이거 없이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스프링에서 요 메소드 호출하기 전에 어떤 처리를 해주는데, 그런 처리를 위해서 약간의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여기 좀 굵은 글씨만 보도록 하면, 자, 자, 요거 그냥 번역해 볼게요. 그래서 뭐 자체 호출은 텐션을 시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어카운트 컨트롤러에서, 자, 만약에 지금은 이 외부 클래스 유저 서비스에 세이브 호출을 했는데, 자, 만약에 세이브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트랜잭션을 이렇게 한번 선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만약에 호출을 했다. 사용자도 들었겠죠? 그래서 이걸 호출하면 이렇게 여기가 바로 호출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트랜잭션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동일한 클래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트랜잭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거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외부 클래스에 메소드를 호출하셔야 트랜잭션이 적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반드시 이 퍼블릭 메소드여야 됩니다. 퍼블릭 메소드에 트랜잭셔널이 선언이 되어 있어야 트랜잭션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제약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사실 에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또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에러가 안 나면은 또 확인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주의를 해서 코드를 작성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레벨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까 본 내용이죠. 리드온리도 이렇게 트루를 주게 되면 어떤 성능을 좀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또 그 리드온리 트루 했다고 해서 반드시 여기 인서트나 업스테이트가 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반드시 리드온리라고 해서 반드시 또 에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바꿔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복잡한 상황에서 트랜지션이 좀 이상한 것 같다 할 때는 이렇게 이 패키지 로그 레벨 트레이스로 해가지고 또 디버깅 에러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저희가 많이 해봤죠. 이런 식으로 로깅 세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트레이스 레벨로 이 패키지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롤백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에러가 발생하면 롤백이 되는데요. 저희가 명시적으로 롤백을 하지 않아도
자, 근데 그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런타임 익셉션만 기본적으로 롤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런타임 익셉션 발생을 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런타임 익셉션이 아니라 그냥 익셉션이라면 롤백이 안 됩니다. 요거는 뭐 스프링에서 이렇게 지금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익셉션이 발생을 했을 때도 롤백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바로 요 롤백 퍼나 롤백 퍼 클래스 네임 이용해서 롤백 퍼 혹은 롤백 퍼 클래스 네임 이용해서 요 클래스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진짜로 롤백이 안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지금 네, 스로스에 이렇게 익셉션 했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에러가 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로스 익셉션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자, 회원가입에 이제 유저 4로 이렇게 한번 회원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네, 얘가 발생을 하죠. 자, 분명히 저희가 이렇게 트랜지션을 선언을 했는데 로그인을 해보면 에러가 발생을 했음에도 자, 로그인은 되죠. 게시판 보면 네, 유저 4에 대한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롤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익셉션 했을 때는 롤백이 되지 않는다. 그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롤백 펄을 이용해서 문법은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SQL 익셉션을 선언을 했는데 여기는 익셉션을 한번 선언을 해보죠. 그래서 이 익셉션 같은 경우는 스로어블을 상속받은 요 클래스고요. 그리고 런타임 익셉션 같은 경우는 컨트롤 B로 가면 이 익셉션을 상속받은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요 런타임 기본값은 요 런타임 익셉션에서부터 롤백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상위 클래스인 익셉션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롤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위 클래스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이 체크드 익셉션, 언체크드 익셉션 요 개념이 있는데 이 익셉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스로스 익셉션을 이렇게 선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트라이 캐치 그 선언을 이용해서 반드시 캐치하는 거를 강제하는데 런타임 익셉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외 처리 안 해도 되죠. 그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체크드 익셉션이 현재는 런타임 익셉션만 기본적으로 롤백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상위 클래스인 익셉션을 같이 롤백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언을 따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또 따로 선언하기보다는 그냥 런타임 익셉션을 따로 상속을 받아서 그 하위 클래스가 되겠죠. 뭐 커스텀 익셉션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따로 클래스를 또 만들어서 이런 클래스를 스로우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개념이 하여튼 있다는 거고요. 선택은 가장 적절한 방법을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재실행이 됐고요. 그래서 익셉션을 롤백퍼에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롤백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유저 5로 한번 회원 가입을 해보면, 자, 에러가 발생했죠? 유저 5였는데, 자, 로그인을 해보면, 네,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롤백이 돼서 지금 그 사용자 로그인 할 수 없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롤백퍼와 반대로 노 롤백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클래스들은 롤백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또 선언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코드 보시면 또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런 코드 이용해서 명시적으로 롤백을 할 수 있습니다. set 롤백 only. 자, 근데 주의점은 기본 패러다임 지키기 위해서는 선언형으로, 하여튼 우선순위는 선언형으로 이렇게 먼저 하시고,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롤백 하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선언적 롤백 전략은 프로그래밍 방식 롤백 전략보다 선호되어야 한다. 위에 이런 어떤 스로우를 통한 롤백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어떤 트랜잭션 적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커밋과 롤백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